이거 누가 가져갔지? 이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걸 30만원대 가져가지? 여주시에서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잔 내려 먹으려고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에 20도 됐을 때는 와 덥다고 땀 삐질삐질 덥다고 난리 쳤는데 한참 덥다가 오늘 또 이제 외부 온도가 20도 되니까 춥게 느껴져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네요. 커피 한잔 먹고 차가 타가지고 강릉 죽산동까지 갑니다. 짐이 엄청 무거워요 지금. 엄청 무거운 게 실려가지고요 과정 안 걸리는 게 다행이야. 아니 원래는 10팔레트 싣는다고 들어갔는데 3팔레트밖에 안 실렸어요. 3팔레트도 팔레트 내 손으로 밀면 막 밀려. 몇 번 확인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사무실에다 이거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10팔레트 아니냐고 했더니 3팔레트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1톤 차를 부르지 뭐하나 큰 차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랐답니다. 커피 안 넣고서 내렸네 물을. 멍청이. 캡슐을 안 넣고 내렸습니다. 띠리띠리 진짜. 김동률 띠리띠리. 이러면 이 물을 버려야 되잖아. 쏟을 뻔했다. 젠장. 커피도 안 넣고 물을 내리고 앉아있으니 에그 된다. 그래서 엄청 가볍게 갑니다. 지금 티도 안 나요. 톤수 찍히지도 않아. 이게 CJ 있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예전에 포천 가는 것도 포천으로 싣고 다닐 때도 마지막 차로 들어가면은 짐이 없어. 앞차들이 다 실어가지고. 포천 갈 때 한 파리트 한번 싣고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어서 짐이 없다고. 단가는 저 같은 경우는 단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출발하고 가다가 졸리면 얘기할게요. 지금 새벽 3시 50분이니까 가다가 졸리면 이런 거 단가 같은 얘기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단가 이제 화물 단가나 그 기준에 맞춰서 콜을 잡잖아요. 그거는 기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키로당 나는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다르겠죠. 물론 높은 단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내려가다가 제가 졸리면 다시 카메라 켜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야지. 평창 휴게소입니다. 오는 동선 중에는 여기가 기름값이 제일 싸요. 보니까 요즘에는 내비에 기름값이 표기가 되죠. 이렇게. 이 차 뭐야? 멋쟁인데. 이거 신차구나. 지금 하나 더 가요. 잠깐만요. 금방 가서 막 얘가 그러다가 그때가 정말 했는데 때가 많이 가서 하여튼 우리 그거 서울하고 알았어. 가서 하는데. 제가 어제 저 최근에 기름 넣고 182리터인가 썼거든요. 오늘 들어간 거는 189리터. 거의 비슷해요. 이게 차에서 측정하는 거랑 연비랑 이게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크게 오차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솔직히 다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 아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차 연비인데 연비는 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운전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무게의 짐을 싣고 운행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인데 뭐 1kg 차이 날 때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톤까지는 크게 연비 차이가 없어요. 10톤이 넘어가면 연비가 조금 주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볼 때 뭐 사람들 보면 뭐 몇 리터 넣고서는 몇 킬로 중에서 몇 리터가 들어가고 연비가 몇 킬로고 뭐 몇 리터 먹습니다 막 그러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화물차가? 가볍게 실으면 당연히 연비가 좋겠지. 가볍게 싣고 내리막길 가면은 연비가 엄청 좋겠죠. 제가 경부 타고 부산을 갔다 올 때 보면 연비가 4.8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강원도 여기를 제가 평창 이쪽이 이제 제 주 코스잖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4.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평균 하루에 강릉까지 뭐 강릉이나 동해까지 코를 띄고선에 평창을 복귀하는 거 보면 그때도 연비가 평균 연비가 4.1, 4.2 이렇게 나와요. 그건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주류를 싣고 좀 무거운 걸 싣고 갔기 때문에 조금 연비가 안 좋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짐을 싣고 같은 곳을 갔는데 연비 차이가 막 1km씩 난다, 다른 차랑, 그러면 뭐 차이가 있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 차 운행하면서 연비는 그냥 4km 봅니다. 4km. 평균적으로 5일 갈 때 이렇게 차 자체적으로 연비 찍히는 거를 보면요, 4.2km 이렇게 찍혀요.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뭐 물론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면 기름 넣는 횟수가 줄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콜까지 뛰고 하면, 콜까지 강릉이나 동해까지 떴을 600m 경우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한 바퀴 돌면 23만원? 조금 무거운 거 실으면 25만원, 23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콜을 안 뛰고 그냥 빈차로 평창으로 복귀했을 때는 10 얼마 들어갔나? 13만원, 16만원 들어가나? 15만원 들어가면 그럴 거고요. 아이, 저도 잘 계산 안 해봐요, 연비는. 뭐 연비 보고선에 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죠. 국가속 뭐 이런 거 안 하면 당연히 연비 좋죠. 여유로울 때는 저도 80km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맞추고 운행하거든요. 연비가 좋죠. 대신 늦죠. 늦게 끝나면 쉬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죠. 화물차들이 빨리 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빨리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쉬거나 다른 코를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빨리 가고 싶겠나? 천천히 가면 당연히 연비도 좋고, 좀 덜 피곤하기도 하겠다. 좀 신경을 덜 쓰니까. 그런 거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6만 4천원 들어갔나? 아, 그보다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 100원 올리니까 차이가 확 나네. 기름값 무서워. 이란 하고 이라크란다.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하고 난리야. 애꿎은 사람만 죽고. 아, 그리고 홀 잡을 때도 서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벼운 짐 위주입니다. 그냥 가벼운 짐을 기준으로 할 때 저는 1,500원을 최하 단가로 봐요. 키로당 1,500원을. 키로당 1,500원을 최하 단가로 보고, 그 다음 키로당 경비를 저는 500원 정도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600원을 보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짐이 무거우면 1,500원을 최하 단가로 보진 않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냥 그 짐이 가볍다는 가정하에 저는 최하 단가를 제 차 기준은 키로당 1,500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코를 잡을 때 키로당 1,500원 이하는 저는 안 잡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딱 키로당 1,500원이에요. 딱 키로당 1,500원인데, 오늘은 조금 10파레트였는데 갔더니 3파레트밖에 안 실었대요. 지금 물건이 3파레트만 가면 된다고. 빈차로 오는 거랑 똑같죠. 저희 같은 냉장이잖아요. 또 그리고 냉장을 틀었을 경우에는 최하 단가를 저는 1,800원을 보고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무게가 좀 나가거나 거기에서 이제 뭐 수작업이 있다든가 뭐 짝기로 끌어내린다든가 이러면 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만 나름대로 그 코를 잡는 기준은 있을 거예요. 나는 얼마 키로당 얼마 이하는 안 한다, 이런 거. 근데 그 기준을 진짜 뚝심 있게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 콜단가 안 좋을 때 그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정한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키로당 1,000원 뭐 이런 콜들이 그냥 더러운 콜들이 떠 있는 거를 훅훅 잡아가는데, 나름 처음에 정했던 그 기준을 뚝심 있게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아니, 차에다 이빠이 가가지고 상차하는데 오래 걸리고 한 바퀴 도는데 300km인데 그거를 32만원에 떠 있는 거 홀랑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45만원짜리 콜인데 32만원에 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45만원짜리가 32만원에 떠 있을까? 그리고 저는 기다리죠. 이거 40만원 넘어가면 전화해서 45만원 올려주세요. 원래 45만원에 가는 콜이니까. 그러면 배차 사무실에서 웬만하면 올려줍니다. 이게 원래 얼마에 가던 짐인 거 아니까. 근데 화주 쪽에서 너무 비싸, 싸게 좀 해 하다 보니까 배차 사무실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38만원 스타트를 찍었던 콜이 30만원, 32만원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홀랑 잡아갔어. 그러면 화주 입장이나 배차 사무실 입장에서는 뭐야? 이 단가에 잡아가네? 굳이 40만원, 45만원 줄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실었던 짐이 동해 돌아서 강릉까지 가는 건데, 부곡터미널에서요. 그게 총 키로수가 300km 나와요. 딱 300 몇 킬로 나오는데, 그게 45만원에 제가 찍고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32만원에 올라왔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올리잖아요, 이제 시간이 될수록. 근데 갑자기 사라져. 누가 잡아간 거예요. 35만원, 34만원대. 그러니까 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콜바리를 뭐 오래 한 건 아니죠. 2년 넘었으니까, 이제 3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45만원짜리 집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42만원쯤 올라가면 전화해서 45만원 올려주세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 배차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계속 가던 차니까, 기사님 알겠습니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근데 누가 홀랑 가져가니까 뭐야 이거 누가 가져갔지? 이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걸 30만원대 가져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게 30만원대 단가로 바뀌는 거예요. 짧은 제 화물차 생활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한 자기만의 기준을 뚝심 있게 우리가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말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한탕에 더 뛰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뭐 잡는 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문제죠.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매출은 올라갔죠, 당연히. 기름값 맞고 하면 뭐지, 남 손에 잡는 게 없는 거죠. 다른 경력 많은 기사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100km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을 다 흐린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 만세 부르고 나가면 그게 고정단가가 되는 600m 거예요.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화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화물 쪽으로 진입하는 초보자분들도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한테 잘 물어보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웬만하면 지키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쉽진 않겠죠, 물론.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졸리질 않지? 지금은 새벽 5시 반인데요. 졸리지가 않네, 오늘은. 저는 가서 내려주고 빨리 대화농산물 농협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냉장고에서 양배추를 한 차 좀 올려달라 그래서 그거 한 차 올려주고 저는 숙소 들어가 쉴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거까지 하고는 마무리 질 거니까. 비가 좀 그쳤네요. 이제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가 오거나 비가 왔기 때문에 바닥이 약간 미끄럽습니다. 일단 안전운전들 하십시오. 저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져가지고 빨리 가도록 할게요. 다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요번에 내려오는 진짜 꿀짐이었어. 10팔레트에 3팔레트 줄여서 했으니까. 자, 저는 여기 밑에 창고에서 양배추 한 차, 오늘 작업하는 양이 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배추 한 차 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쉴 거예요. 들어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오늘 저녁 도시락도 쌀 준비, 반찬도 해놔야 되고, 이것저것 그래도 할 일이 많아요. 감 보면 집안 살 일이 많아. 여기서 꺼내네. 여기 기사님들 배추 작업하시는 기사님들인데 아홈 들어가는 배추 작업하는 팀이에요. 지금 파레트랑 뭐 콘티랑 막 엄청 잊어먹었나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네. 파레트랑 너무 많이 잊어먹었다고. 지금 또 다른 차가 뭐 아무거나 막 싣고 나갔나봐요. 그래서 갖다 놓든지 변상하든지 막 이것 때문에 막 신랑이 하시는 거 아침부터. 저 기사님 처음 뵈는 것 같은데 저 기사님 날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저 배추 작업 저 만만치 않습니다. 저 빠졌네 또. 지기차. 제자리도 확 돌리면 빠지. 저 배추 콘티 작업은 상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없이 상차할 수도 있어요, 야간에. 그리고 배추 작업은요, 뭐 아침부터 뭐 저녁 시간까지 이거 아니에요.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업팀 애들도 1조 2조 나눠가지고 들어가 잠깐 쉬고 1조 쉬는 동안 2조 나가서 일하고 또 1조 2조 같이 하다가 또 2조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저게 야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차한 거죠. 뭐 하루에 2탕도 뛰고 3탕도 뛰고 막 그래요. 근데 상차하러 들어가면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자야 됩니다. 저거 상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답 안 나와요. 엄청 오래 걸려요. 콘티 작업은 막 상차하는데 한두 시간은 말도 아니고, 밤새 그냥 차 세워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밭에 들어가면 차 윙 열어주고 그냥 자야 돼요, 차에서. 그럼 다시 이래서 와서 깨워요, 가라고. 저 괜히 상차 시간 생각했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저거 못합니다. 대신 단가는 괜찮죠. 저게
단가는 괜찮은데 집에 못 간다는 점 절대로. 그리고 이제 저 뭐야 수면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조금이라도 더 뛰려면. 예전에 저도 저거 실어봤어요. 한번 저도 뭣도 모르고 실었다가 아주 그냥 시장 가야 되는데 시간 늦을까 아주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저거 실고 막 할 때 배추팀에서 제 차가 크니까 아무래도 보통 5돈 들어오는데 배추팀에서 같이 다니자 그랬어요. 저한테 배추 작업하는데 같이 다니자고, 저보고 운송을 하라고. 근데 저같이 이런 하이탑들은 밭에 들어가는 건 솔직히 안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는 또 시장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했죠. 차를 뭔 생각으로 저기다 차를 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하긴 차가 들어올 줄 몰랐겠지. 자, 얼른 내리고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오늘은 집안일이 살림이 많어. 아우, 집에서 살림하냐고 뭐하냐고 이런 말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와이프한테. 집에 할 일이 많아요. 오늘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저녁 때 도시락 싸갈 밥도 해야 되고. 오늘은 뭐 싸가지? 오늘은 나물밥 놀래라. 나물밥 해가지고, 왜 이래? 아니구나. 나물밥 해가지고, 계란 해가지고, 고추장에다 오늘 비벼먹게 도시락을 싸가야겠다. 나 이것도 재밌어, 은근히. 자,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제 편의점에 사장님이 주신 김밥하고, 김밥 하나 먹고,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저도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뭐였지? 메밀이었나? 아무튼 찬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요, 이게 알아서 불어요, 면이. 이 면이 엄청 쫀득쫀득하게 맛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아침에 비빔국수에 먹을 겁니다. 여기서 초장 넣고 들기름 넣으면 뭐 완빠지 완빠.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오자마자 설거지부터 했고요, 이렇게. 나 되게 가정적이 된 것 같아. 뭐 필요하면 저기 앞에 가면은 진짜 할머니가 심어놓은 상추랑 있어요. 저거 제가 맨날 따다가 토끼 새끼 마냥 먹고 있습니다. 상추를 많이 먹으니까 혹시 졸려. 잠이 잘 와. 알을 또 낳네? 야, 너네 정말 번식력이 대단하구나. 와, 알을 또 낳았어. 떨어뜨려 놓으면 안 먹고, 붙여 놓으면 알 낳고.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 알은 다 폐기 다 부셔야 돼요. 생태계 파괴돼. 이번 주말엔 다육이를 꼭 옮겨줘야지. 이번 주말에 얘네 어항도 꼭 물 갈아줘야지. 밥 달라고 사람 왔으니까 이거 봐요. 밥 달라고. 에이그, 말은 못하지만 이뻐. 우리 이거 빨강이는 이제 나이가 거의 다 됐어요.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가실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아침 맛있게 먹고 쉬었다가 3시에 또 나가야죠. 자, 모두들 아침 식사하시고요. 오늘 우중충하네요, 날씨가.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그 삼시세끼는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니까. 밥 굶지 말고요, 뭐라도 사 드세요. 아니면 다들 뭐 우리 사장님들 차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은 저처럼 엄청 가볍게, 운임은 똑같대 엄청 가벼운 짐, 이런 꿀짐 싣고 오늘 하루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곤드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한 끼란다 1인분으로 이렇게 포장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선물 받은 것 중에 있어서 해봤고, 요거는 계란 두부를 으깨가지고 밑간한 다음에 계란으로 이렇게 전 부치듯이 부쳤어요. 제가 두부를 또 워낙 좋아합니다. 요런 식으로 팩으로 나와요.
1인분씩. 평창 한 끼 곤드레. 맛있겠다. 자, 여기다 고추장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야죠. 아, 요즘 도시락 싸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거창하진 않더라도.